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 10년 기간 동안 기간제를 쭉 했고 의미 없이 임용시험도 매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꽈락이 쭉 이어지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간제를 못 구했을 때 올인이라고 하죠. 일 안 하고 공부만 했던 적도 201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 그때도 꽈락을 해서 굉장히 저한테 실망했고 그냥 계속 기간제만 하자 하다가 정말 어떻게 운이 닿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석이나 수석 합격자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하고 또 여기 계신 수험생들보다도 제가 결코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능력 있고 그런 좋은 바탕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위안을 갖고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저같이 10년 넘게 지지분하게 하다가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젊고 열정이 있으니까 더 잘 되겠다,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지시고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학년도 경기도 지역에 한문 최종 합격하게 된 장현 수강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월까지 기간제를 하고 3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공부할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기간제가 연장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좀 늦게 통보를 해주셨고 그리고 구하기도 좀 애매하게 된 상황이라서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3월부터 학원으로 직강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됐고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스터디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영 교수님 수업이 3월부터 이제 스터디를 학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원주영 교수님이 하시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이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수업이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지만은 그거 끝나고 이제 원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터디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작년에 진행했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그 스터디만큼은 꼭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수험생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이렇게 입회하에 좀 이제 중재도 하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편이 훨씬 시행착오도 적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방향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함께하는 3월부터 함께하는 스터디는 꼭 참석하시라고 권해주고 싶고요. 그 이후의 스터디는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는 1차까지는 개인적인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제가 모르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짝 스터디라든지 참석 스터디, 뭐 전화 스터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있는데 물론 스터디를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스터디라는 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스터디를 잘 좀 냉정히 판단해서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터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자기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그 노력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스터디를 하시던 간에 냉정히 잘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공부하고 스터디가 또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꼭 필요한 만큼 너무 판을 크게 버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스터디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 대신에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터디는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공에 비하면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은 교육학 2, 전공 8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거의 이제 1대9 정도로 왜 이렇게 극단적이었냐 하면은 요새 교육학 시험 문제 추세가 과거처럼 무작정 암기하고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해결책 자신의 생각을 쓰는 추세로 그런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틀을 잘 짜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잘 쓴다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뭐 교육학 점수를 20점 만점, 뭐 19점 이렇게 받을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은 저는 교육학에 너무 그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연습만큼은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틀을 짜서 논리적으로 써보는 훈련. 그 내용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틀과 구조 점수 또 기본 점수라는 게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요새의 교육학 문제 추세는 정해진 정답을 구한다기보다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생각을 적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교육학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전공에 다 투자를 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번역가나 한문학자를 꿈꾸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답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안을 쓰는 훈련, 그 훈련은 바로 이제 모의고사가 될 텐데 3월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하는 교수님 모의고사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요일 날 시간이 되고 스케줄이 여유가 있다면은 꼭, 제가 다른 건 다 떠나서 모의고사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2번 꼭 푸세요. 그리고 3번까지도 풀고요. 4번도 좋습니다. 한 번 보고 끝이 아니고 3월부터 하는 모의고사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혹시? 그쵸? 그러면은 이번 모의고사 보고 다음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2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모의고사 한 개를 4번 풀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학원에서 실제로 임용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문제 풀고 교수님 해설 듣고 그 다음에 4번을 또 풀었어요. 당일날 한 번 다시 풀고 복귀하면서 그 다음날 또 풀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나서 주말쯤에 다시 한번 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날 모의고사 있는,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풀었어요. 물론 좀 쉽거나 단편적인 문제는 빠르게 제낄 수 있지만은 좀 어려운 문제, 교수님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꼭 한두 개씩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같은 모의고사를 초반부에는 4번씩, 이제 후반부에는 3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봤는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매주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쯤 되면은 좀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실전 모의고사도 저는 2번, 시간이 허락하면 3번까지도 풀어봤었어요. 번역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문제 푸는 요령, 문제 푸는 그런 습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다, 그게 이제 익혀지면은 조금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내공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저는 가장 전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또 제가 자초한 부분이긴 한데 1차 시험 끝나고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다는 생각해서 기간제를 한 달짜리 구했어요. 12월 달에 한 달짜리. 11월 말에 저희가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짜리 기간제를 구해서 12월 한 달 동안 기간제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1차 시험 발표가 났는데 그때 1차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보다는 어떡하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웬만한 사람들은 1차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2차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들보다는 거의 한 달가량 시작이 많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2차는 혼자서 할 수 없잖아. 1차는 제가 스터디 없이 혼자 했지만은 2차는 어쨌든 면접이고 수업 실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급하게 구했지만은 결국 그것도 수업 실현 한 팀, 면접 한 팀, 정말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고 2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스터디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판을 크게 버리거나 자기가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넘치게 스터디를 많이 구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리고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스터디원을 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기간제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기간제로 학교에서 했던 수업과 2차에서 하는 수업 실현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원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도, 근데 실전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빼먹거나 빠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실현은
본인이 이제 기간제 경력이 있거나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촬영도 하면서 면접은 각종 시책이나 예상 면접 질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시작한 스터디원들한테 좀 폐가 되지 않도록 마치 1차 시험 준비하듯이 혼자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쓰면서 외워가면서. 그래도 시작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고 좀 버벅대긴 했는데 거의 마지막쯤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붙긴 했는데 저처럼 이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2차 준비는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수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긴 레이스, 긴 마라톤인 만큼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거나 자신을 혹사시키기보다는 휴식과 정해진 학습량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시립도서관, 그런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가 개관 시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있어가지고 2타임 정도가 30분씩 방역 시간으로 다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오후. 그때가 이제 제 식사 시간이고 운동 시간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물론 이제 온전히 다 학습에 집중하기는 어렵지만은 최대한 그런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월요일이 휴관일이었는데 매주 월요일 그때는 쉬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일주일에 도서관 개관하는 날은 매일매일 그 루틴을 지켜가면서 하기 싫거나 좀 힘들어도 도서관에서 딴짓을 하자 차라리 집에서 있으면은 한없이 늘어지고 풀어지기 때문에 쉬더라도 뭐 딴짓 하더라도 어쨌든 도서관에 가면은 습관이 일단 자리 잡으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도서관 집 휴식, 도서관 집 휴식 그런 루틴을 지켜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습관은 잡힐 것 같고 어려움이나 슬럼프는 이제 몸 상태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프면은 당연히 슬럼프 오고 그 여파가 오래 가기 때문에 건강관리, 간단한 운동 오히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기 때문에 감기나 자잘한 병으로부터는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거나 놀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루틴, 정해진 하루 일과 규칙만 잘 지켜도 큰 어떤 불상사나 뜻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난히 좀 마음 편히 먹고 하면은 수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 10년 기간 동안 기간제를 쭉 했고 의미 없이 임용시험도 매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꽈락이 쭉 이어지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간제를 못 구했을 때 이제 올인이라고 하죠. 일 안 하고 공부만 했던 적도 201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 그때도 꽈락을 해서 굉장히 저한테 실망했고 그냥 계속 기간제만 하자 하다가 정말 어떻게 운이 닿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석이나 수석 합격자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하고 또 여기 계신 수험생들보다도 제가 결코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능력 있고 그런 좋은 바탕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위안을 갖고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저같이 10년 넘게 지지분하게 하다가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젊고 열정이 있으니까 더 잘 되겠다,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지시고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장수생이었던 만큼 원주영 교수님이 여기 임용시장에 입성하기 전에 다른 교수들 강의도 들어봤지만은 원주영 교수님은 수업도 꼼꼼하고 내용도 좋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따뜻하게 격려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았거나 생각한 것만큼 답이 안 나올 때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저번보다 좋아진 것도 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질책이나 스파르타식으로 쪼이는 것보다는 격려와 따뜻한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합격생들 배출하셔서 좋은 성과 앞으로도 이어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